안녕하세요. 월간 교육 웨비나 참여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LA 정의진흥협회 장kim 변호사고요. 이 웨비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미연합회 그리고 카바 한인 변호사협회 하고 LA 정의진흥협회가 함께 제휴해서 하는 거고요. 매달 셋째 수요일 12시에 다른 주제로 항상 저희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웨비나를 하고 있고요. 오늘 퍼블릭 차지, 그러니까 공적 부조 부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릴리 최 변호사님인데요. 최 변호사님은 LA County Neighborhood Legal Service의 변호사님이시고요. LA County Neighborhood Legal Service는 LA 카운티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 변호사님은 주로 정부 혜택을 전문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최 변호사님은 그 유명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셨고요. 네이버हु드 리그 서비스에서 근무하시기 전에 LA 법률보조재단에서 경제개발 월그룹에서 펠로우로 또 근무를 하셨었고요. 주로 공적 부조, 규정 그런 거에 대한 지원과 옹호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릴리 최 변호사님 바로 웨비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public charge, 공적 부조나 공적 부담이라고도 하죠. public charge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public charge 자체가 잠시만요. 네. public charge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 좀 간단하게 뭐 정보를 좀 줄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organization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일단 바일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organization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바일라 네트워크는 여러 혜택 등록자들, benefits enroller이라고도 하죠. 홍보 담당자들, 지역사회 봉사 파트너들, 그리고 저희 같은 법률 서비스 공급자들이 다 함께 이민자 가족들과 필수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사람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공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요. 공공 혜택이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SI, Social Security, 뭐 CalFresh, Food Stamps라고 하죠. CalWorks,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이 혜택들이 접근성이 좀 없고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 때 좀 많이 힘든 걸 저희가 알아요. 그래서 바일러 네트워크는 공공 혜택이 필요하지만 접근을 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만약에 바일러 네트워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끝에 가서 바일러 네트워크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폰 넘버나 그런 정보가 있을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함께하는 organization 중에 한미연합회도 바일러 네트워크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계시니 만약에 한국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미연합회에 연락해서 바일러 네트워크에 대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알림을 드리자면 오늘은 정보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만 줄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뭐 법적 질문이 있거나 아 내가 공공 혜택을 받는데 뭐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그런 질문을 받지 않고요. 만약에 법적 질문이 있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again 이 프레젠테이션의 끝에 전화번호로 저희를 컨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Public Charge Test 공적 부조 심사란 무엇입니까? 이제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대해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주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Public benefits, 공공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민 신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민 신분 조정 옵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 웨비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이 많거나 뭐 이민 신분에 대한 뭐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때 공공 혜택을 받으면 내 이민 신분이 어떻게 바뀌거나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도 같이 한번 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공 혜택을 이용하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나요? 정말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데 일단 이 질문의 일반적인 답은 no. 공공 혜택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는 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작정이고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들이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가족에 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몇 명 있으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공 혜택을 받지 않지만 아이들이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자녀의 공공 혜택이 부모의 이민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도 꽤나 많이 보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혜택이 신청할 때 그 정부에 많은 정보를 줘야지 공공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is in privacy, privacy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오늘 답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마 끝에 가서 약간 Q&A 세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일 간단하게 공적 부조 심사는 무엇인가? 일단 공적 부조 심사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출입할 때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은 심사와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 심사가 하나가 Public Charge Test, 공적 부조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심사냐? 만약에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사람이 미래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라는 시험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만 말하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만약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거나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신분이다. 이러면은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많이 무섭고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들어오지 못하는 건가? 미국으로 들어와서도 공공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쫓겨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험 자체가 미국이 자신들의 정부에 기댈 것 같은 이민자들을 좀 배척하는 식으로 만든 심사인 건 사실인데
사실 이 시험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많은 예외들이 있고 또 이미 영주권이 있는 분들은 이 공적구조심사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 테스트는 아주 드문 사례에서만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시험이 사용되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를 통해 미국 입국을 지원할 경우, 하나는 영주권, 그린카드를 신청할 경우, 그리고 하나는 영주권 소지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이 시험이 쓰일 수 있어요.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적구조심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Public Charge Test 이거를 받는다고 할 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공공 혜택을 받으면 무조건 Public Charge 심사를 패스할 수 없다. 공공 혜택을 사용하면 무조건 Public Charge로 공적 구조 대상으로 지정된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공동 혜택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자동적으로 공적 구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뭐 CalFresh, 뭐 SSI, 뭐 이런 걸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될 수 없고 자동적으로 공적 구조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사는 의외로 훨씬 더 복잡하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지원자가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 그림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데 여기 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한 40살의 남자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을 합니다. 이민 오고 싶어 하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건강, 나이, 가족관계, 교육 수준, 뭐 직업은 무엇인가, 수입은 얼마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개별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아내와 아이들 둘이 있고 교육 수준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수입은 안정적, 엔지니어로 일하기 때문에 수입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이분은 공적 구조 대상자가 될 확률이 낮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미국에 와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settle down해서 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적 구조 대상자로 될 확률은 낮죠.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이분이 공공 혜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once again 다시 말하자면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거 하나만으로는 공적 구조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 오른쪽 밑에 혜택 이용이라고 돼 있죠. 공공 혜택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모든 요소들 중에 단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에 공공 혜택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Public Charge 공적 구조 대상자로 지명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이 요소들 중 다른 것들이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을 낮춘다면 그렇다면 공적 구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말할 거지만 모든 공공 혜택들이 다 이 시험에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더 가기 전에 짚어야 할 게 트럼프 행정부가 한 몇 년 전에 이 퍼블릭 차지 심사를 변경했다는 소식이 한참 동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차지 시험은 1999년부터 사용되는 시험인데 1999년부터 뭐 20여 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퍼블릭 차지 심사를 변경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때 변경을 하면은 뭐 조금 더 심사를 패스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뭐 여러 말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퍼블릭 차지 테스트를
하는 모든 것이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public charge test가 변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따라서 1999년부터 사용했던 심사가 그대로 재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따로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변경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몇 년간 public charge test가 뭐 바뀐다, 뭐 Section 8, CalFresh 이런 걸 사용하면 이민자 신분을 뺏길 수가 있다. 뭐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걸 듣고 만약에 걱정이 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안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변경들은 다 무효됐고요. 앞으로도 처음 1999년 때 시행됐던 심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소식은 공적부조 심사는 일부 이민신문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민자분들이 다 이 심사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일부의 이민신부들만 이 퍼블릭 차지 심사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공적부조 심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심사는 제가 한 몇 슬라이드 전에 이미 설명한 대로 단 3가지의 상황에서만 쓰이는데 한 가지는 비자를 신청할 때이고 또 한 가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이고 또 한 가지는 6개월 넘게 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한 후 재입국을 하려는 영주권자들. 딱 이 3가지 경우에만 공적부조 심사를 정부에서 써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심사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6개월 넘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이 심사를 거칠 확률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심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딱 이 3가지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 public charge test가 자신에게 갑자기 어느 날 뭐 편지로 날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신이 뭐 공공 혜택에 뭐 CalFresh 뭐 이런 거를 신청할 때 그때 갑자기 public charge test가 와서 이민 신분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걱정 근심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딱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6개월 후 재입국을 신청하는 분들만 이 심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공적부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들이 꽤나 많아요. 일단 제가 말한 대로 영주권자들은 공적부조 퍼블릭 차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 넘게 미국 밖에서 체류하지 않는 퍼블릭 차지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시민권자인 분들도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의외로 서류 미비자이지만 영주권 취득 경로가 아예 없는 분들도 퍼블릭 차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일이 없을 테니까 퍼블릭 차지 심사를 받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특정 이민자들도 공적부조 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기 슬라이드에 적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자신이 좀 특별한 이민자에 해당되는데 퍼블릭 차지 심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희에게 직접 문의를 주시고 저희와 상담을 해주시면 아마 좀 더 자세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이민자들은 퍼블릭 차지 심사가 적용되지 않으니 퍼블릭 차지 심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공적 부조 심사는 오로지 일부의 공공 혜택 이용 여부만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공공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공공 혜택을 사용하는데 오로지 그중 일부만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공공 혜택들이 공적 부조 심사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공공 혜택들이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되냐? 어떤 공공 혜택들을 사용하면 Public Charge Test에서 그 사용을 보는 것인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공공 혜택들 외에는 심사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것들 외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일단 두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월별 현금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공공 혜택이 있어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가 아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겠죠. 한 달에 지금은 한 1,040불 정도를 주는 이 월별 현금 지원인데 주로 disability,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65세가 넘은 분들이 이 SSI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하나 더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이게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CalWorks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월별 현금 지원이에요. 이것도 뭐 한 달에 다달이 아이들이 가족에 몇 명이나 있는 거에 따라서 현금이 별개로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General Relief, 따로 어떤 곳에서는 General Assistance라고도 하죠. 이거는 한 달에 221불을 받을 수 있는 월별 현금 지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API.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만약에 Social Security Income, SSI를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65세가 넘었지만 이민자 신분 때문에 SSI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 CAPI로 신청을 하면 CAPI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SSI, CalWorks, General Relief, 따로 말하면 GR이죠. 그리고 CAPI, 이 네 개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Public Charge 심사에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받으면 나중에 이민권으로 정부의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공적 부조 심사에서 이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Medicaid, Medi-Cal에서 지불하는 장기 요양 시설 지원인데요. 이게 long-term institutional care, 뭔가 뭐 nursing home 이런 데서 지낼 때 Medicaid나 Medi-Cal이 그 비용을 댄다면은 그 비용을 대는 것이 공공 혜택으로 취급돼서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공공 혜택들은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아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월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메디케이드에서 너싱홈 이런 곳에서 사용될 비용을 대는 것 외에 많은 공공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공 혜택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혜택들은 공적 부조 심사에 아예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분들께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여기에 적혀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몇 가지 얘기하자면 뭐 Medicare 그리고 Emergency Medi-Cal,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Medi-Cal 이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해도 이민자의 신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Food Stamps, 여기 많은 분들이 Food Stamps나 CalFresh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Food Stamps는 요즘은 카드로 나오죠. 뭐 EBT 카드로 그걸로 뭐 가서 장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Food Stamps를 받는 경우에는 공적 부조 심사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Food Stamps는 보지 않아요. 뭐 WIC,
뭐 학교에서 급식을 공짜로 주는 것도 있고, 뭐 veterans benefits, foster care benefits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housing assistance인데요. 섹션 A, 뭐 다달이 받는 그 하우징 베네핏이죠. 하지만 이런 것도 뭐 임대 혜택 이런 것도 전혀 심사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징 섹션 8 이런 걸 받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것이 자신의 이민자 신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가 이런 걱정 있는 분들은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우징 어시스턴스 섹션 8 받으면은 퍼블릭 차지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해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많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몇 번을 말해도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 웨비나를 듣고 나서도 와서 물어봐요. 제가 이런저런 뭐 캘프레시를 받고 있는데 뭐 메디카를 받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메디케를 받고 있는데 이러면은 제가 나중에 비자를 받지 못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no.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푸드스탬프도 받으시고 섹션 8도 받으시고 필요한 메디케어, 메디칼 반드시 받아주세요. 아이들과 어른들의 건강은 모두 중요하니 뭐 헬스케어, 마이 헬스텔레 이런 것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frequently asked questions인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제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녀들이 공공 혜택을 사용하면 부모의 이민자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거의 모든 경우에는 그 답은 아니요예요. 네.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혜택은 아까도 말했듯이 거의 없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CalWORKs, CAPI, General Relief, 그리고 SSI. 이 네 가지 혜택을 만약에 자녀들이 받고 있는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그 이민자 신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기 전에 이 CalWORKs, CAPI, General Relief 그리고 SSI를 자녀가 받는데 만약에 이 혜택들 외에 가족의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렇다면 Public Charge Test 그 심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어떤 가족이 있는데 자녀들이 SSI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SSI를 받고 있으면은 부모님의 이민자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부모님 또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이럴 때는 SSI가 더 이상 그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Public Charge 심사는 더 이상 그 SSI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Public Charge Test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의 SSI는 부모의 이민자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리고 다른 모든 공공 혜택들은 again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죠? 여기 많은 benefit이 있는데 이 모든 benefit은 아이들이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임팩트가 없으니까 계속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는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네, 제 후원자가 공공 혜택을 이용한다면 저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일단 후원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자는 만약에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가까운 가족이나 고용주가 후원자가 되는 경우가 주로 있어요. 왜냐하면 후원자가 있어야지 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뭐 가까운 가족 아니면은 일을 하러 온 분들은 주로 자신들의
고용주에게 자격지심의 후원자가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여러 경우가 있지만 주로 후원자가 있어야지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분들이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자가 공공 혜택을 받아요. SSI를 받는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후원자가 공공 혜택을 받는 게 그 후원자의 이민자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부조 심사는 후원자가 아닌 당사자가 받는 혜택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후원자의 공공 혜택은 일단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의 혜택만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적 부조를 심사할 때는 후원자가 이민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가 그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만약에 이민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후원자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서 후원자가 공공 혜택을 받는다는 답이 돌아오면 후원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면 후원자분도 아마 좀 어려운 시츄에이션에 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면 후원자가 이민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ublic charge 심사, 공적 부조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심사의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후원자가 공공 혜택을 비록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게 심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이 심사에는 여러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 더 질문을 주길 바라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시츄에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 자신의 시츄에이션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질문과 답을 원하신다면 again 끝에 가서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문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신청할 시에 정부에 정보를 제출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혜택을 신청하면 뭐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줘야 되고 많은 정보를 제출해서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이 정보가 정부로 들어가는 거를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개인 정보를 혜택을 신청하려고 제출할 시 이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혜택 부서에 이 정보를 제공하면 그 혜택 부서에서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Immigr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 뭐 이민자들에 대해 좀 이민자들을 뭐 핸들하는 그런 부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LA에서는 DPSS, the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가 CalFresh, CalWorks, Medicare, IHSS 이런 혜택들을 많이 제공하죠. 이 DPSS 부서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 정보가 갑자기 ICE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 정보를 그 Immigration Enforcement Officer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 혜택 신청을 한 부서에서만 비공개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민 신분에 뭐 영향을 끼치거나 이 정보가 나중에 뭐 다른 정부 부서에 가서 뭐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만약에 자기 가족이 혜택을 신청하는데 뭐 만약에 아이들만 혜택을 신청하고 싶고 부모는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부모의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뭐 소셜 넘버나 뭐 그런 거를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혜택을 신청하는 당사자만 정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DPSS에서 뭐 전화로 얘기를 하면 이제 혜택을 신청을 하면 뭐 CalFresh를 신청한다고 쳐요. 그러면 CalFresh 신청할 때 자기 아이를 위해서만 CalFresh를 신청하는데 부모의 정보를 요구하는 워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자신의 정보는 주지 않고 아이의 정보만 주겠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좀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일단 저희 바일라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사람의 건강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미국에서 살면서는 건강 관리 보험 이런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Medi-Cal, My Health LA, Covered California 건강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여러 가지 보험들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받으면 이민 신분의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Medi-Cal, My Health LA, Covered California 이런 건강보험들은 자신의 이민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또 바이올라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영양과 건강한 음식이죠. 음식은 저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CalFresh Week, 뭐 Food Pantry, 학교에서 할인해주는 점심과 아침 식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푸드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에 정말 많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혜택들을 필요하시면 신청해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gain, public charge test는 CalFresh나 Food Pantry, WIC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려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Section 8 공공주택, 뭐 주택 지원 이런 걸 받는 분들, 뭐 렌트를 내야 될 때 Section 8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죠, LA에. LA에서 살려면 섹션 8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렌트가 너무 비싸서. 이럴 때 섹션 8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민자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Public Charge Test는 섹션 8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수당, 뭐 사회보장 퇴직, 뭐 산재보상, 세금, 뭐 이런 거는 진짜로 자신이 일한 거에 따라서 당당하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만약에 workers compensation, 뭐 social security, retirement, 퇴직금 아니면 장애 헌금, 뭐 장애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이런 거를 받는 분들도 가끔씩 와서 걱정을 해요. 이걸 받으면은 과연 이민자 신분에 영향을 끼치나?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자, 그럼 public charge test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바이올라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Medi-Cal, 뭐 Cover California, My Health LA 등 건강보험이 필요해서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이올라 네트워크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고요. 뭐 WIC, CalFresh, 뭐 CalWorks, 주택지원, 섹션 A 이런 것도 저희가 등록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지원이 필요하면은 그럴 때는 저 같은 변호사로 바이올라가 연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올라로 문의 드리기 바랍니다. 바이올라로 클라이언트로 등록되고 싶다면 약간의 자격이 필요한데 일단
이민자이거나 가족 구성원 중 이민자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바일라는 원래는 이민자분들과 이민자분들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아닌 분들은 도움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민자이신 분들은 저희 바일라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저에게 문의를 바라고요. 만약에 요번에 2020년도 후에 코로나 때문에 소득 손실을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바일라가 특별히 그러한 분들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공 혜택이 필요해졌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바일라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쉽게 바일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링크로 가서 도움을 받는 건데 www.bailanetwork.org 여기에 방문하면 한국말로도 이 웹사이트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온라인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시면 누군가가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바일라 네트워크에서 가장 알맞은 분이 전화를 줄 테니 바일라 네트워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링크로 가서 여기 링크로 방문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전화를 주시면 돼요. 1888-624-4752에 전화를 주시면 바일라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와 같이 협동해서 이 웨비나를 해주신 한미연합회에서도 바일라 네트워크의 파트너로 일하시고 거기는 한국어 지원이 되니 거기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답해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고 또 한미연합회에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질문 하나 또 있는데 매달 세 번째 수요일에 웨비나를 하고요. 예, 매번 같은 줌 주소하고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이제 매달마다 바뀌니까 저희가 또 그리고 한미연합회 연락처를 제가 대화창에 올려드렸는데요. 213-365-5999이고요. 예, 예, 조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달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